가입자 1억 명 돌파, 스레드 인기 지속될까? 네, 딱 한 2주 정도 됐네요. 이제 메타가 스레드라는 SNS를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혹시 연희님도 가입하셨나요? 저는 스레드는 가입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인스타만 있으면 바로 연동이 돼서 되게 주변에서도 몇몇 친구들은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은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2주 전에 굉장히 알림이 많이 뜨더라고요. 네. 스레드에 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연동이 돼서 많이 뜨던데 이 스레드가 이제 가입자들이 굉장히 빨리 좀 늘었어요. 네. 5일 만에 이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스레드 앱을 한 107만 명, 100만 네, 명이 맞아요. 넘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스레드가 출시가 되고 워낙에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잠깐 또 주식시장에서는 스레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된 바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스레드가 어떤 SNS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스레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에서 출시를 한 겁니다. 1월부터 트위터를 좀 겨냥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했던 SNS 앱이고요. 이게 텍스트 중심의 SNS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게시물당 500자까지 좀 글을 길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링크 이런 것들도 공유가 가능하고 사진도 10개까지 업로드가 되고요.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분 30초 정도로 되게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지만요. 이 스레드는 5분까지도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처럼 좋아요라던가 뭐 공유라던가 리포스트 기능도 탑재된 SNS입니다. 메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야지만 스레드로 이제 연동해서 네. 무조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SNS 앱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뭐 해시태그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다라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메타에서 이야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트위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사용자별로 약간씩 호불호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레드가 출시한 이후에 5일 만에 가입자가 그래도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인기의 비결, 인기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레드가 이제 5일 만에 1억 명을 모았어요. 틱톡의 경우에는 이제 9개월 만에 1억 네. 명을 모았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억 명 모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훨씬 더 틱톡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을 모으기까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챗 GPT가 딱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챗 GPT가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챗 GPT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스레드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인스타그램과 연동해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16억 그 6억 명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네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딱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 따로 회원 가입하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냥 네.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에 이용자들이 급증하게 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스레드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빌 게이츠라던가 또 오프라 원프리도 있었고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이제 스레드로 가입을 했었고 네. 이렇게 다양한 유명 인사들도 스레드 계정을 열면서 이 과정에서 더욱더 입소문을 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SNS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사진 중에 경기도지사 분께서 네. 또 MZ세대들과 스레드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핫하게 공유가 되면서 스레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워낙 많다 네. 보니까 이거 연동이 된다는 게 스레드의 가입자를 빨리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스레드가 출시가 되고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론 머스크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스레드가 출시가 되기 전에 트위터의 한 이용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스레드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약간 비꼬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가 그 메타 CEO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짓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꼬면 안 된다,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머스크가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맞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제 소식들을 전해들은 저커버그가 뭐 위치를 보내라 했더니 네. 또 일론 머스크는 뭐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면서 스레드가 출시 전부터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형 광고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맞대응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농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또 이제 UFC의 회장까지 나서고 네.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결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머스크가 먼저 도발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스레드로 홍보해주는 또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CEO끼리 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번에 메타의 스레드 출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도 트위터에서 뭐 유료화도 하고 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수익 정책에 약간 기존 사용자들은 반발감을 가질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스레드랑 트위터 두 가지 비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스레드 가입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그럼 트위터는 좀 타격을 받았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매수하기 직전에 트위터의 이제 활성 사용자가 네. 2억 3,780만 명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후에 머스크가 인력의 대부분을 재고를 하고 뭐 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테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위터를 유료화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료 사용자들이 하루에 800개 이상의 트위터를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좀 유료화를 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도 트위터를 이탈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났었고요. 네. 메타는 이렇게 이탈한 이용자 수들을 이번에 스레드를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레드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틀 동안 트위터의 이용자 트래픽이 전주 대비 한 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이제 그 기간 동안 11%의 트래픽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스레드로 갈아타고 있다, 어느 정도 갈아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트위터에서 약간 실망했던 이용자들을 스레드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과연 좀 고정 녹인 스레드의 이용객으로 만들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위터 실적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트위터가 적자가 좀 심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15일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온라인 광고 매출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0% 정도 감소를 했고 네. 엄청난 부채 때문에 트위터의 현금 흐름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지금은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식으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에 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대답에서는요, 트위터를 이제 본인이 인수하던 당시에는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파산 직전까지 네네. 굉장히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에 대한 정리해고도 했었고 또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 4월에 인터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한 결과 다시 이제 매출이 많이 급감하고 좀 적자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트위터에 이용자의 이탈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트위터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일부 배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익 배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에도 언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배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첫 분배금이 지금 한 63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4,697만 원의
때문에 수익금을 받은 사람이 트위터에 이번에 또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스레드가 출시가 되고 워낙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수익화를 이제 배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차별화를 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위터랑 이제 스레드의 관계가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트위터 광고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광고 매출 자체는 경기 둔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메타도 그렇게 뭐 자유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광고가 둔화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021년 4분기에 메타가 실적을 크게 하회하면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 실적 발표 날에 주가가 한 26% 넘는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제 애플이 2021년에 개인정보 그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휴대폰에 있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초록창에다가 우산을 검색하면 어느 순간에 SNS에 갑자기 우산 광고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의 동의 없이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들이 우리 SNS에 계속해서 노출이 됐었던 건데요. 이제 애플이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을 불가하게 막아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광고 업체들은 좀 광고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활 보호 기능을 좀 강화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메타에서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도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틱톡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10대, 20대 쪽의 이용자를 틱톡에서 빠르게 흡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내내 사실 메타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크게 부진하면서 작년에는 주가가 한 64% 넘게 빠졌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 올해도 메타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요. 또 올해 들어서 메타 주가를 어제 확인해 보니까 156%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잘 가다 보니까 맞아요. 메타도 올라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메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이렇게 주가 분위기도 반전을 좀 시켰을 것 같아요.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좀 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메타는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좀 인력을 어느 정도 재고 그 정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오피스를 축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감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효율화를 함께 작업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메타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틱톡이라는 경쟁사가 생겼으니 이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서 릴스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접속률이라던가 지속 시간을 좀 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메타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수집 동의 그 창이 한창 떴었던 적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집 동의를 받았고요. 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자체적으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광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타깃 광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광고 쪽의 매출도 한 4%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내리막을 멈추고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새롭게 스레드라는 SNS 어플을 출시를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에서 스레드 쪽에서도 광고 매출에 대한 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SNS 플랫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광고를 많이 하게 된다면 새롭게 수익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메타 측에서는 이 스레드의 몸집 키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메타에서도 이제 얘기한 바로는 당장은 광고에 집중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몸집을 키우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스레드의 출시를 보고 또 엇갈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레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요. 당분간은 이제 스레드가 광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요.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미 어마어마한 SN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미 확보한 이용자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스레드가 이 광고 업계에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광고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NBA라던가 에어비앤비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가 스레드 계정을 만들고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스레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광고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레드가 경쟁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지금 월가에서도 메타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그 메타를 내놓은 보고서 중에서 이제 월가 40명 연구원 중에서 지금 36명이 메타 주식에 대해서 매수 또는 적극 매수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4명의 연구원도 유지 의견을 내세웠고 단 한 명도 매도하라라는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우려하는 입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빠르게 스레드가 1억 명 가입자를 돌파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다시 스레드 열풍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주춤한 식더라고요. 그쵸,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출시하고 그 다음 날인 7일에는 4,900만 명이었거든요. 이 일간 활성자 이용수가요. 그런데 14일에는 2,360만 명으로 51.8%나 줄어들었고요. 이용 시간 역시 이제 이전에는 21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6분대까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예전에 클럽하우스라고 해가지고 2021년인가요? 네. 그때 갑자기 반짝 떴던 맞아요. 그 SNS 어플이 있었는데요. 클럽하우스가 갑자기 반짝 인기를 끌다가 몰락해버린 것처럼 스레드도 지금은 약간 일회성 반짝 이슈의 호기심으로 진입했다가 빠르게 빠지는 이용자 수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스레드가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머무르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월가에서 메타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스레드가 메타의 매출이나 주가를 부양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메타의 핵심 광고 부분의 사업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게 그 월가의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도요. 지금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플랫폼 모두에게 광고를 막대한 자본을 부어서 광고를 태울 광고주는 사실상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광고 쪽의 매출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광고 수입원이 없어서 빠르게 몰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라던가 광고 사업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서도 빠르게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왜 DM 기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체크해 보면서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충성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레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정착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비스 초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스레드가 변모해 갈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메타의 스레드 출시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드렸습니다.